솔랑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선수가 던진 이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얼마 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 의해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꼽혔는데요. 같은 라운드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맨시티의 홀란드, 그리고 같은 경기에서 1골 3도움을 올린 콜팔머가 있었음에도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손흥민을 최우수 선수로 꼽았죠. 그들은 선수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데 있어 단순 공격 포인트의 숫자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단순 멀티골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때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현재는 해설가로 활동 중인 티에리 앙리의 분석은 토트넘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6천만 파운드나 들여 영입한 솔랑케가 애물단지가 돼버릴 수도 있다며 토트넘이 사실상 돈을 하수구에 버린 것처럼 표현하였죠. 축구의 세계에서 때로는 한 선수의 활약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 어울리는 인물로서 손흥민만한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에버튼전 손흥민의 멀티골은 현대 축구의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시즌 개막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은 이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장환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선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토트넘의 공격은 예상보다 매서웠고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은 눈부셨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에버튼의 수비진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움직임은 단순히 골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 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전술적 압박이었죠. 그리고 35분경 에버튼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백패스를 받아 처리하려는 그 찰나 픽포드의 터치가 조금만 길어지자 손흥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챘습니다. 손흥민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골을 기록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는 우연이 아닌 손흥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날카로운 판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득점이 아니었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압박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이는 그의 높은 축구 지능과 경기 읽는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골 이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토트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에버튼의 수비진은 손흥민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에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는데요. 후반전 손흥민은 또 다른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뛰어난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빛을 발했죠. 반더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전반전의 압박을 통한 득점과는 또 다른 전형적인 공격수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BBC의 앨런 시어러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그 어떤 선수도 대체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여론도 얼마 전까지는 있었지만 감독 입장에서 절대로 손흥민을 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시어러는 첫 번째로 손흥민의 피니싱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결정력은 이제는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수인 손흥민은 적은 기회에서 가장 많은 리턴을 만들어내는 골잡이이죠. 특히나 토너먼트 가치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러는 손흥민의 피니싱 능력도 다른 장점들에 비한다면 별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어러는 손흥민의 최대 장점 두 번째로 바로 공간 이해도와 높은 축구 지능을 꼽았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의 압박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팀에게는 큰 위협이라고 말했죠.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센터포워드가 단순히 골을 넣는 역할에 그쳤다면 현대의 센터포워드는 팀의 첫 번째 수비수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죠. 국제 스포츠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 90분당 평균 16에서 17회의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이는 유럽 5대 리그 센터포워드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90분당 433m의 압박 거리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손흥민의 단순히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닌
팀을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전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포스텍 감독의 부임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심지어 포스텍 감독은 경기를 패배하면 자신의 축구가 더 상대를 공격적으로 찍어 누르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한 그 과도한 신념과 고집으로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도 받고 있기도 하나, 확실한 것은 포스텍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은 적어도 콘테 시절보다는 더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손흥민은 이 전술의 핵심으로 최전방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 팀의 전술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높은 축구 지능이 필요합니다. 재미있게도 최근 몇 년간 매 시즌마다 손흥민 위기설이 언론에 돌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손흥민은 더 뛰어난 경기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버튼전에서도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가 아닌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다시 한번 진화를 이루어냈죠. 이 나이에도 여전히 기량을 유지하는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대단하기는 하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 덕택에 거금을 들여 영입한 솔랑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티에리 앙리는 최근 경기 후 상세한 분석을 통해 왜 솔랑케가 손흥민을 밀어낼 수 없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첫째로 솔랑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압박 체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건데요. 그가 불성실한 선수는 아니지만 키가 크고 몸이 두꺼운 만큼 다른 선수들처럼 90분 내내 전방 압박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또한 선발로 나온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그의 단점을 잘 보여줬는데요. 수비수들 사이에 나름 경합은 잘 버텨주고 상체를 이용해 공을 컨트롤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발밑으로 오는 패스는 터치가 불안정해 자주 공을 빼앗기고는 했죠. 게다가 토트넘 팬들이 그다지 기대도 안 했던 오도베르가 에버튼전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 토트넘이 보유한 윙포워드는 쿨루셉과 베르너, 존슨과 같은 선수였는데, 쿨루셉은 킥은 좋지만 발이 느렸고 베르너와 존슨은 발만 빠른 대신 섬세한 마무리가 부족했죠. 그러나 오도베르는 1대1의 큰 강점을 보이는 데다 섬세한 테크닉까지 지닌 선수였습니다. 에버튼전 왼쪽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지켜내고 지연시키면서 또 어떨 때는 1대1 시도까지 적극적으로 가져가며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중앙에서 견고하게 버텨주니까 이제 솔랑케는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부상을 당해 앞으로 몇 경기 동안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 토트넘의 다른 신입생들은 그 사이 토트넘의 전술에 적응하여 더 앞서가기 시작할 텐데요. 결국 티에리 앙리는 솔랑케가 토트넘에서 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거나 혹은 손흥민이 은퇴하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중 무엇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최소 3년 이상은 거뜬할 것 같은데, 솔랑케같이 정작 1997년의 나이로 유망주에 속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자기 관리를 생각해보면 에이징 커브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은 솔랑케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솔랑케의 토트넘 입지가 불안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현재 만족스러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이죠.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상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 압박은 동료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팀 전체의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춤추게 합니다.